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벽장 속 귀인의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믿지 못하는 남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깊은 밤, 만조가 휩쓸고 간 갯바위처럼 차가운 정적이 고택을 집어삼켰다. 그 죽음의 정중앙에서 진수는 그녀를, 죽은 아내 윤수월을 응시했다. 처음엔 눈꺼풀 뒤에 어른거리는 먼지보다 희미한 잔영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공기에 가장 작은 입자까지 붙들어 응축된 듯 섬뜩할 만큼 선명한 현실이 되어 그의 숨통을 짓눌렀다. 버들가지처럼 가늘던 소월의 손끝은 더 이상 인간의 온기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것은 빙하 밑바닥에서 길어 올린 듯한 투명한 얼음 조각이었으며 진수가 차마 피할 새도 없이 뻗어와 그의 굳은 살가죽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 극한의 냉기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이 떠난 빈자리에서 솟아난 냉정한 부재 그 자체였다. 그의 피가 흐르는 통로를 따라 서서히 부패와 정지의 감각을 주입하는 듯했다. 소월의 눈동자 생전, 봄볕처럼 따뜻하고 수줍은 빛을 머금었던 그 눈은 이제 가장 깊은 우물 바닥의 진흙처럼 검고 축축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진수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진수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뚫린 구멍이었고 이승이 빛이 도달할 수 없는 심연을 통해 그의 모든 죄와 고통, 그리고 남겨진 삶을 끈적하게 흡수하고 있었다. 소월이 병으로 쓰러진 지 사흘 만에 세상의 경계를 넘어갔을 때 진수의 가슴은 생사를 도려내는 듯한 격통으로 멈춰버렸다. 7일 밤낮, 통곡은 그의 목청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러나 피로 범벅된 상복을 벗기도 전에 소월은 유리 조각처럼 개져버린 공기를 타고 그의 눈앞에 호련히 나타났다. 그녀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택의 오래된 습기와 썩어가는 나무의 냄새, 그리고 진수의 뇌리 속 절규와 기괴하게 섞여들며 실제했다. 그녀의 존재감은 벽에 드리운 그림자처럼 명확하면서도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그 입술, 희미하게 아주 느리게 말려 올라간 그 미소는 위로가 아닌 형벌이었다. 그것은 죽음의 영역에서만 가능한 완벽한 무표정의 가면이었다. 그 웃음은 진수의 슬픔을 달래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의 남아있는 시간을 서서히 갚아먹는 날카로운 독이었다. 소월은 망자의 기괴한 아름다움으로 그의 모든 현실을 잠식하고 결국 진수 자신마저도 이 고택의 차가운 영혼의 일부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속삭였다. 당신은 이제 나의 것이야. 지독한 망상일 뿐이라. 진수는 스스로의 이성을 채찍질했다. 하지만 이 악몽 같은 현실은 이성의 낡은 빗장을 부수고 매 순간 스며들었다. 아침이면 식어버린 국그릇은 늘 처참하게 비어 있었다. 마치 굶주린 무언가가 그의 영혼을 훔쳐먹은 듯 마른 목련가지가 홀로 날카로운 기명처럼 바닥에 떨어져 누워있을 때, 그리고 텅 빈 방 안쪽에서 축축하고 낮은 이름 모를 중얼거림이 구더기처럼 들려올 때마다 진수의 머리는 진흙탕처럼 엉겨붙었다. 진수는 여전히 그녀를 위해 두 벌의 밥상을 차렸다. 이제 그 행위는 애정이 아니라 망자에게 바치는 불길한 제의가 되었다. 밤이 뼈를 깎는 어둠으로 깊어지면 윤수월은 그림자가 아니라 죽음의 농축된 실체로 그의 잎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싸늘한 손이 진수의 뺨을 어루만질 때마다 그의 심장은 단단한 얼음 덩어리처럼 응고되었다. 그 접촉은 생명의 열을 빨아들이는 고대의 부적 같았다. 당신은 오직 나만의 것이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생전의 비단결 같은 부드러움을 흉내내고 있었으나 금 밑바닥에는 지하 깊은 곳의 냉기와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 말은 사랑의 속삭임이 아니라 친수의 존재를 옥죄는 저주의 족쇄였다. 벽장 속 소월이 아끼던 붉은 비단 저고리와 치마는 더 이상 고운 옷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체처럼 끈적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으며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희미하지만 근질긴 피비린내가 코끝을 죄어왔다. 마치 옷감이 방금 벌어진 참극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진수의 일상은 이미 오래된 무덤의 집안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고택의 모든 구석에는 그림자들이 실체를 얻은 듯 깊어졌고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짓눌린 소리, 긁는 소리, 혹은 흐느낌은 진수의 귓바퀴에 뱀처럼 맴돌며 단 한순간의 잠도 허락하지 않았다. 심부름하던 어린 몸종은 한밤중에 영혼이 찢기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고택의 문지방을 넘자마자 도망쳐버렸고 진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소월의 존재는 끔찍한 망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고택의 기둥과 대들보에 자신의 영혼을 깊숙이 뿌리내린 지독하고 기괴한 현실 그 자체였다. 그는 망자의 끈적한 지배 아래 완전히 갇혀버렸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진수의 목덜미를 휘감을 때마다 그의 숨통은 벼가 부서지는 듯 조여들었다. 기괴하게도 소월의 눈은 갈수록 생기를 띠며 촉촉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시들어가던 꽃이 금단의 양분을 얻어 피어나는 것처럼. 반면 진수는 갈수록 핏기 없는 유령처럼 변해갔다. 그의 살은 탄력을 잃었고 피부 밑으로 차가운 혈관의 푸른 자국이 끔찍하게 드러났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그녀의 현존은 그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그의 생명력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끔찍한 기생이었다. 소월은 단순히 이승에 미련을 두고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죽음의 결박을 이용해 진수를 이 세상의 경계에서 영원히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 했다. 이 지독한 결박은 굴을 바른 덫처럼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우리는 함께 죽음보다 깊은 곳에 영원히 갇혀야 해. 진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숨통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질식하고 있었다. 윤수월은 이제 그의 살갗에 들러붙은 축축한 수에처럼 그의 뒤를 밟았고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잠든 순간조차 송곳처럼 그의 눈꺼풀을 꿰뚫었다. 이제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다. 진수가 먹으려 차려놓은 밥상 위에 수저가 경련하듯 뒤틀리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따뜻하게 데워놓은 솜니불은 한밤중에 시체의 냉기를 품고 그의 온몸을 얼려버렸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모든 것은 이제 진수의 뼛속까지 갉아먹는 독으로 변해 있었다. 그날 밤 진수는 악몽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간신히 눈을 떴다. 윤소월이 바로 그의 귓가에서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독사의 혀처럼 속삭였다. 어디 가지 말아요. 당신의 살과 피는 영원히 나와 함께 이 집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의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밧줄에 숨이 턱 막혔다. 허공을 미친 듯이 휘젓던 손길 끝에 간신히 잡힌 것은 그녀의 손목이 아닌 벽장 모퉁이에 놓인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였다. 소월이 생전에 병적으로 아끼던 옥비녀. 비녀를 든 채 간신히 허리를 일으킨 진수의 눈에 그 순간 번개처럼 뇌리를 핥히는 섬광이 스쳤다. 단단히 닫혀있던 벽장의 뒤틀린 틈새에 달빛도 아닌 기괴한 빛을 발하는 낡은 종이 조각이 보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산채로 이 집의 일부가 될 수는 없었다. 진수는 미친 듯이 날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벽장으로 향했다. 부패한 비단과 묵은 한기가 뒤섞인 옷들을 헤치자 사가가는 고목재 벽면 틈새에 감춰진 집에 썩어 문드러진 상처 같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소월의 것이 아닌 오래된 무덤의 흙냄새와 곰팡이를 풍기는 빛바랜 괴짝 하나가 놓여 있었다. 괴짝을 조심스럽게 열자 한 다발의 낡은 서책과 함께 눈동자가 검게 썩어버린 듯한 여인의 초상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아래 단정하게 접힌 얇은 비단 보자기 속에서 죽은 나비의 날개처럼 바스러질 듯한 일기장 하나가 나왔다. 일기장은 오래된 한지로 엮여 있었고 그 글씨는 진수의 아내가 아닌 원한이 서린 낯선 필체였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다. 나는 이 집의 오랜 주인이었던 윤씨 가문의 이름 없는 규수였다. 세상에 존재조차 알리지 못한 채
그저 살아있는 유령으로 숨쉬었다. 16. 피지도 못한 고츠로 팔려와 원치 않는 혼인을 했고 나의 남편은 사내의 구실을 못하는 그림자 같은 자였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핍박은 매일 밤 내 살을 도려내는 칼이었다. 피지도 못한 꽃으로 팔려와 원치 않는 혼인을 했던 이름 없는 규수의 비명이 지금의 윤소월에게 그리고 진수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뼛속까지 시리게 기다려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